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오늘은 엔버닉의 상위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인 RG556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엔버닉의 상급 기기들을 리뷰할 계획을 자꾸 고민을 했어요. 동일한 CPU를 갖고 있는 게 엔버닉에서만 총 4대인데 RG556, RG406V, RGCube, RG406H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게 RG556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기적 성능은 모두 동일하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RG556이 가장 뛰어납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아몰레드가 이것만 들어있으면서 해상도 역시 이것만 세로 쪽을 1080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 이 제품은 쉽게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타오바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이용하면 좋을 구매 대행 회사예요. 고정 댓글에 어플리케이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어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패키지는 흰색 박스에 제품 이미지와 엔버닉 그리고 모델명이 적혀 있습니다. 구성품입니다. 저는 기본 128기가 내장 스토리지 외에 추가로 256기가 게임 롬 버전을 받았습니다. 요게 그 마이크로 SD 카드인데 받자마자 백업을 해 두었어요.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설명서와 C타입 케이블, 마지막으로 액정 보호 글라스가 제공됩니다. 저는 부착을 해 둔 상태예요. 스펙입니다. 가로가 226, 세로는 104, 높이는 30mm, 무게가 10개월과 350g, 5.48인치 아몰레드 스크린, 해상도는 1920에 1080, 16:9 비율의 풀 HD 화질을 지원합니다. CPU는 한 세대 전 모델, 저는 405V를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 유니소크 T618 칩셋이 들어갔던 것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T820 칩셋이 탑재되었습니다. PS2 쪽에서 특히 성능 향상이 제법 느껴져요. 램은 LPDDR4X 8기가, 내장 스토리지는 128기가, TF카드 슬롯이 하나 존재하는데 스펙상 2TB까지 인식합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13,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배터리는 5500mAh입니다. 진동 모터와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본 제품의 디자인을 보죠. 제가 받은 건 블랙입니다. 일단 가운데 쪽에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면에 아날로그 스틱 2개가 보이는데 테두리에 흰색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원한다면 켜둘 수도, 숨쉬듯 천천히 깜빡이게도 꺼줄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은 좀 짧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해서 실제 움직여보면 가동 범위가 좀 좁은 편인데 익숙해지면 조작상에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십자키와 ABXY 버튼도 보이는데 특별히 무겁지 않은 키압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프론트엔드 버튼, 그리고 이건 홈과 뒤로 가기 기능을 하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 상황별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설명서상 정식 명칭인 리턴 키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우측에 셀렉트와 스타트 버튼이 위치합니다. 하단을 보면 3.5파이 이어폰 잭과 C타입 포트, 이거 하나로 충전과 유선 TV 아웃, 또 C타입 유선 이어폰을 갖고 계시다면 해당 이어폰의 연결, 상황에 따라서는 PC 연결까지 다 해야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충전용 C타입 포트를 별도로 하나만 더 만들어줬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TF카드 슬롯이 존재합니다. 커버로 덮여 있는데 열어보면 슬롯이 보이죠? 누르면 카드가 튀어나오는 방식이에요. 한번 빼고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가 정방향으로 체결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양 끝단에는 길쭉한 홀이 존재하는데 스피커입니다.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후면을 보면 제품 표기와 하단 쪽에 가로로 길쭉한 흡기구가 보입니다. 그립부는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중상단의 이 파인 부분은 손가락을 안착시키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출부의 사이즈도 적절해서 이 기기 그립감이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장점입니다. 상단을 보면 양쪽에 숄더 버튼과 트리거 버튼이 존재합니다. 트리거 버튼은 당겨지는 정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에는 배기구, 이 기기는 쿨링팬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표시 LED, 플러스 마이너스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보이네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도장이 무광에 가까운데 러버 코팅은 아닙니다. 블랙 버전의 경우 실제로 쓰다 보면 땀이나 손에 기름이 제법 묻어나는 게 눈에 보여요. 참조하시고, 사이즈가 바지 주머니 휴대는 불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속이 아주 깊은 패딩 주머니라면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이고, 웬만하면 가방 휴대를 하거나 케이스에 담아서 다니셔야 할 거예요. 상남자는 그냥 생 기기만 들고 다녀도
진짜 상남자는 보호 글래스 같은 것도 붙이지 않고 쓰다가 흥미가 떨어지면 당근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아무튼 이 기기의 휴대성은 나쁩니다. 대신 디스플레이가 크죠. 블랙 컬러 기준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소감은 아날로그 스틱 쪽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따가 켜면 아실 텐데 제법 포인트가 되어주고 그 외에는 차분하면서 그립감이 참 좋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이제 기기를 켜볼게요. 상단에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세요. 띡. 방금 윙 소리 들으셨죠? 이 요란한 진동이 울리면서 기기 구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 진동 소리가 커서 깜짝 놀랐어요. 기기가 켜졌습니다. 구동 시간은 대략 19초 언저리가 나오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 구동 시간도 약 5초 이상 빨라졌습니다. 귀여운 여자애가 보이는데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예요. 상단에는 시간과 와이파이 연결 상태 그리고 배터리 인디케이터가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크롬을 쓸 수 있고 우측으로 넘어가 보면 기본 설치된 각종 에뮬들이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하고 보세요. 더 넘어가 보면 플레이스토어가 기본 설치되어 있고 유튜브와 원시는 제가 설치해 둔 겁니다. 문라이트를 활용한 스트리밍 플레이도 기본 지원을 하고 원한다면 넷플릭스 같은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백, 홈, 메뉴 버튼이 올라와요.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를 해볼게요. 그러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화면 회전, 나이트라이트 모드는 화면에 푸른기를 빼는 모드더라고요. 켜보면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빠지면서 색깔이 좀 느리끼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나이트라이트 모드를 꺼볼게요. RG556의 디스플레이 자체가 푸른기가 제법 돌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활성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모두 단순 터치로 활성, 비활성을 할 수 있고 길게 꾹 누르면 세부 설정으로 진입도 가능한 항목들이 있어요. 아래로 한 번 더 내려보면 현재 노멀이라고 적힌 엔버닉 로고가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프론트엔드를 활성화시키는 곳입니다. 그냥 바깥에 물리 버튼을 쓰면 되기 때문에 건드릴 일이 거의 없고 키맵은 안드로이드 게임 플레이 시 디스플레이 터치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걸 물리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뒤에 게임 플레이 시간의 활용법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지금 미리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이 녀석을 활성화시켜서 키 매핑을 하셨다고 하면 안드로이드 게임 플레이가 끝난 뒤에는 다시 비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라고 적힌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이 퍼포먼스 모드예요. 터치를 하면 하이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기기를 더 고성능으로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발열 같은 건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선풍기 팬 모양이 보이는데 내장된 쿨링 팬을 지금처럼 오토로 쓸지 상시 작동을 할지 더 강하게 작동시킬지 켤지 끌지 등을 결정합니다. 스트롱 모드로 세팅을 하고 팬 소음을 들려드릴게요. 들리시나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우측으로 넘어가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 아날로그 스틱 쪽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의 작동을 선택하는 건데 길게 눌러보면 앰비언트 라이트의 밝기 컨트롤과 브리딩을 시킬 시 속도 등을 컨트롤 가능합니다. 하지만 컬러 변경은 불가능해요. NS 모드는 오프 시 엑스박스 버튼 배열, 활성화 시 닌텐도 스위치 버튼 배열로 설정됩니다. 이외에 방해 금지 모드와 에어플레임 모드, 화면 미러링 등의 기능을 사용 가능해요. 상단 메뉴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게임 플레이를 원할 시 이 안드로이드 모드에서 원하는 게임 플랫폼에 해당하는 에뮤를 선택해서 진입해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론트엔드 진입 버튼이 이 기기는 따로 있죠. 보통 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양한 게임 플랫폼들이 출시 연도순으로 쭉 뜨고 하단에는 게임 플랫폼에 넣어둔 게임 롬의 수가 표기됩니다. 이 상태에서 X를 누르면 게임 리스트를 다시 스캔하고 A가 선택, B가 뒤로 가기, 그리고 셀렉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펑션 메뉴가 뜹니다. 위에서부터 내가 플레이한 게임의 히스토리, 아래는 즐겨찾기, 롬 파일 검색, 세팅은 테마 설정이나 프론트엔드의 백그라운드 뮤직을 켠다던가 표기될 에뮬레이터를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롬 파일 검색 창이 떠요. 영문, 한글 모두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순정 상태에서 지원하는 게임 플랫폼을 지금 쭉 보여드릴게요. 웬만한 추억 속의 게임 플랫폼들은 다 들어가 있고 드림캐스트나 플스2, PSP, 닌텐도 위, 게임큐브, 3DS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을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게임 리스트가 나오고 우측에는 해당 게임에 맞는 썸네일이 뜹니다.
숄더 버튼을 좌우로 누르면 게임 플랫폼 자체를 변경하는 거고, 트리거 버튼은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동하는 거예요. 가장 왼쪽이 내가 플레이한 게임 리스트를 보는 거고, 그 다음은 전체 게임 리스트, 그 다음은 게임 롬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당 게임 플랫폼에 내가 즐겨찾기를 해둔 게임 롬들을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원하는 게임 타이틀에 커서를 두고 X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 선택이 됩니다. 즐겨찾기로 가면 해당 게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게임 리스트가 화면 단위로 넘어가요. 셀렉트를 눌러볼게요. 에뮬레이터 세팅이 보이는데 앱에 커서를 두고 A를 눌러보면 추가적으로 선택 가능한 에뮬들이 뜹니다. 기본 에뮬로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변경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마지막엔 세이브를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만하면 기기적 부분은 충분히 본 듯하고 이제 성능 테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은 기기의 순정 상태를 기준으로 리뷰를 하고 게임 롬 중에는 제가 추가해둔 것들도 있습니다. 롬 파일을 구하는 곳이나 존재 여부, 특정 롬의 구동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보고 오시죠. 성능 테스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 게임 중에 원신이에요. 과거 RG405V 리뷰에서도 테스트용으로 썼던 게임입니다. 최초 게임 설치를 하면 그래픽 품질이 매우 낮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 품질을 올려서 낮음으로 맞춰둔 상태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30입니다. 초반부 기준으로 딜레이나 렉이 걸리는 일이 없는데 RG405 대비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화면 비율도 맞춰져서 잘려나가는 부분 없이 훨씬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계속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물론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래픽 품질을 한 단계 낮춰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게임을 진행할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이 키 매핑입니다. 꾹 하고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매핑을 할 수 있는 각종 버튼들이 나오는데 이 버튼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두고 활성화를 시키면 물리 스위치와 스틱들로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저길 봐, 저건. 겁낼 건 없어. 안심해. 내가 돌아왔어. 드래곤과 대화하고 있어. 누구야? PS2 철권 태그 토너먼트예요. 해상도 0.75배로 설정을 한 상태예요. 1배를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맵의 경우 약간의 딜레이와 가끔 렉이 걸리는 정도인데 0.75배로 해상도 설정을 하면 다수의 맵에서 얼추 정상 플레이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소수의 맵, 예를 들어 철권3의 가자마진 스테이지에 해당하는 맵 같은 곳이 문제인데 그 어디 일본 절강 같은 데서 안에 벽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그 맵입니다. 거기서는 뭘 해도 딜레이가 굉장히 심하게 걸리더군요. 즉 특정 맵 몇몇에서는 정상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이고 다수의 맵에서는 0.75배 해상도 설정 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상 플레이에 가까운 수준을 합니다.
다음은 PS2 God of War 2입니다. 해상도 1배를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렉이나 딜레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빡치는 상황까지는 오질 않고 충분히 할만했어요. 이랬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크레이토스는 비열한 신의 호의 따위는 거부했다. 그 대신 스파르타의 전사들을 새 가족으로 삼았고 화질 자체도 제법 깔끔하게 나오고 이 게임의 경우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RG405B보다 이번 RG556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가장 극명하게 느껴지는 게임이에요. 다음은 닌텐도 3DS 젤다 무쌍 하이랄의 전설들입니다. 하다보면 딜레이가 일부 걸리는 구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플레이에 딱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 원한다면 화면 배치와 메인 화면의 크기도 다 지금처럼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임큐브 젤다의 전설 바람의 테크입니다.
이 기기는 게임 큐브용 에뮬로 돌핀과 돌핀 MMJR2를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게임 큐브 플랫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 셀렉트를 눌러서 연결 에뮬을 돌핀으로 설정하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이 게임도 정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돌핀 MMJR2는 딜레이가 이 게임에서는 발생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실 텐데 프레임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만하면 충분히 괜찮죠. 또한 지금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젤다 황혼의 공주 역시 정상적인 플레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PSP 갓 오브 체인 오브 올림푸스입니다. PSP 게임들은 에뮬과 별다른 호환성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성능상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게임에 따라 해상도를 4, 5배까지 올려도 정상 플레이가 가능한 것들도 있어서 충분히 여유로워요. 이외에 드림캐스트를 비롯한 여타 플랫폼들도 이 기기의 성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고전 게임 역시 당연하고 지금 보시는 갓 오브 체인 오브 올림푸스는 해상도를 2배로만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것으로 성능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리뷰를 한 엔버닉 RG556. 일단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건 알고 구매 고려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영향이 커요.
무게가 350g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쥐고 플레이 시 무게 배분이 괜찮아서 그런지 그립감이 우수해서 그런지 손과 팔에 피로도가 특별히 빨리 온다던가 하는 느낌까지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안정적인 그립이 가능해서 손 자체에 오는 피로도는 좀 적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점은 일단 이 기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13이 한글 지원을 완벽하게 하질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OS 상에서 한글 설정을 해도 영문으로 메뉴가 표기되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특별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어서 사용상 큰 어려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게임에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화면의 푸른기가 좀 높은 편인데 원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나이트라이트 모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스틱 앰비언트가 흰색 한 가지만을 지원하던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좀 더 화려한 색을 같이 지원했어도 좋았을 겁니다. 또 C타입 포트가 하나밖에 없죠. DC 포트 하나만 더 만들어줬어도 좋았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단점으로 짚을게요.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셨듯 안드로이드 게임 중에 원신을 하옵 또는 최하옵 정도로 플레이 가능하고 PS2 쪽에선 철권 태그 토너먼트가 맵을 많이 탑니다. 다수의 맵에서는 0.75배 해상도로 맞추면 얼추 정상 플레이에 가깝게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소수의 맵은 정말 10뻗치는 수준으로 느려져요. 하지만 1배 해상도 기준 갓 오브 워 시리즈를 포함 많은 수의 PS2 타이틀을 얼추 정상 플레이에 가깝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엔버닉의 상급기에 비해 확실히 성능 향상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이외에 게임 큐브나 PSP나 드림캐스트 또는 그 이하 스펙의 기기들은 최적화에 문제가 있는 롬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버튼감, 조작감은 딱히 나무랄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날로그 스틱이 좀 짧아서 총 구동 범위가 좁게 느껴지는데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플레이에 문제는 없더라고요. 장점은 일단 그립감이 우수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발열 억제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웬만큼 플레이를 해서는 그냥 온도감이 좀 오른다는 느낌 정도? 쿨링팬도 작동할 일이 드물게 있는 수준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아무래도 상급기인 만큼 고전 레트로 게임기들 중에서는 음질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어요. 엔버닉 자체의 프론트엔드의 구성은 막 우수하다는 느낌은 없지만 또 그런대로 쓸만한 수준은 하는데 하지만 다이지쇼 등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참조하시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색감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1080p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화질이 제법 좋고 사이즈도 5.5인치에 가깝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시 시원시원하게 보는 맛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만 멀티미디어 기기로서는 스마트폰을 다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감상용으로 꼭 써야 할 이유는 없지만 만약 써야 할 상황이라면 큰 아쉬움까지는 없었어요. 유튜브 1080p 영상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잘 돌리더라고요. 또 안드로이드 기기인 만큼 블루투스 이어폰과의 연동도 잘 됩니다. 저는 갤럭시 버즈 2를 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레트로이드 포켓 5와는 성능이나 가격이나 비교가 안 되게 그쪽이 높습니다. 그건 경쟁 기종이라고 볼 수가 없고 비교 고민을 주로 하시는 기기가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죠. 성능과 휴대성은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 쪽이, 디스플레이는 RG556이 더 앞섭니다. 참조하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